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짓말 하다가 딱 걸리고 나면 여러분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 미안 내가 거짓말했어 이러세요? 아니죠. 보통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왜 저를 거짓말한다고 그러세요? 당신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와 거짓말 하다가 딱 걸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한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사가요 바로 고성국 TV에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인데 전국 2차라고 하는데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히 상세히 그리고 다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올린 것이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나가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지구를 떠나라.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요. 다양한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거짓말 잡는 킬러 정준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고소장을 하나 쓰고 왔습니다. 그 고소장이 뭐냐면 그 소개해도 돼요? 네. 하지 마세요 아직. 아니 그거 아직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거 공개하세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오늘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시청자들에게 나중에 단독 특보 이러고 해야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지금요, 일단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진실을 들어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징은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다 자기 같으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누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등장인물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등장인물을 거의 다 외워버린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가 제일 거짓말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자, 1번 뉴스 보면서 가겠습니다. 제일 웃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오늘이 제일 웃긴 뉴스예요. 한번 보세요. 1번 뉴스. 정말 황당합니다. 어머나 감사드립니다. 유유혜 교수님, 정준길 변호사님 슈퍼챗 오랜만에 보니까 갑자기 감사. 정 변호사님. 네. 저기 보세요. 네. 리플리 윤석열? 저게 무슨 말이에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10초도 못 버틴 리플리 윤석열의 거짓말. 아니 우리는 자기네들 보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우리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이래요. 소개 좀 해주세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어떤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주인공이. 네.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자기가 한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착각하면서 환상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잘 모르면서 아무데나 그냥 비난하고자 비방하고자 하는 곳에 그냥 갖다 붙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리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윤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반복한 것은 무엇이며 거짓말을 현실로 착각한 채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자, 그런데요. 거기 보세요.
참을 수 없는 대통령의 가벼움. 밀란 쿤테라가 쓴 소설이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렇죠. 밀란 쿤테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그걸 저기다가 슬쩍 붙였어요. 참을 수 없는 대통령의 가벼움. 근데 대통령이 뭐가 가볍다는 것도 없어요. 앞뒤도 없이 갑자기 대통령이 가볍다라고 넣었습니다. 네. 자, 정 변호사님. 네. 왜 저렇게 대통령이 가볍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할까요? 바로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좌파들은요, 그러니까는 기승전이 없고 결만 있어요. 근데 결이 뭡니까? 좌파는 좋은 것, 우파는 나쁜 것. 옛날에 동화책이 그렇잖아요. 네. 선인과 악인이 있고, 선인은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것이 동화인데, 세상은 동화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파들은요, 자신들은 선인이고, 자신들은 행복하고, 상대는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쁜 앞에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거짓말쟁이,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 그죠? 경박한 존재, 기타 등등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사화하면 되는 겁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입만 열면 거짓말을 궤변. 여러분, 제가 왜 이 소개를 하냐면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지지율은 올라간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지지율 보여드릴 건데요. 윤석열 입만 열면 거짓말의 궤변. 707 특임 단장이 회유당한 듯. 정 변호사님. 네. 회유당했냐고 걱정해요. 아니, 입만 열면 거짓이라는 표현은 요즘에 민주당 좌파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입만 열면 거짓말. 근데 별로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이 말 말고 또 다른 말을 별로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왜 707 특임 단장이 회유당한 듯 이 얘기 왜 쓰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니까 썼겠죠. 이 사람이 지난번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은 이후에 이 사람이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었었는데, 요번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했던 얘기가 좀 잘못되고 이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계엄이 잘못됐음을 입증할 증인으로 불렀는데, 옛날에 그 한 말을 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얘기할 거야라고 그렇죠. 믿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틀렸어요, 그게 잘못됐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말이 왜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회유. 자기네들이 하듯이, 자기네들이 그 곽사령관이나 뭐 이런 여러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가짬짬이 관계처럼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707 특임단장을 회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말이 바뀌겠어? 그러니까 지들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요, 3번 뉴스 보시면은, 제가 지금 1, 2, 3번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민주당 탄핵 심판 여론전을 총력하면서 김병주, 유는 입만 열면 거짓말 궤변. 아니,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유는 거짓말. 유는 이플리. 유는 가벼워. 그냥 계속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하거든요.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딱 넣고 검색을 하면요. 거의 다 윤석열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우리 PD님, 이제 여론조사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여론조사는 2월 7일 오전 8시가 배포됐는데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고성국TV 의뢰로 나온 것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이 여론조사를 일단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단 여론평판연구소가 어딘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최초로 40% 지지가 나왔던 그 여론조사를 한 곳이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엉터리 조사다, 질문지가 잘못됐다 해서 온갖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선관위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해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업체가 바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입니다. 네. 근데 이 여론평판연구소에 고성국TV에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요번에 전국을 단위로 한 두 번째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2월 7일 날 이제 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결과 보고서의 이제 뭐 내용은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를 상대로 1000명,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1.6%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됐고요.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고려해서 가중값을 적용을 해서 제대로 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차기 대선 투표 정당 후보, 국민의힘 지지도, 국민의힘을 왜 지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을 왜 지지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를 비교하는 이런 8가지 이제 문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지지도 조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7%가 나왔는데요. 이건 지금 최근 조사 결과는 거의 다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예, 최근 펜앤드마이크가 의뢰한 이제 여론조사에서 51%까지 나온 것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번에 47%가 나왔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51%가 나왔습니다. 4% 차이니까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차기 대선 투표 정당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45%라고 했다면서요. 예, 만약 내일 차기 대선 투표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 이름을 넣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45%.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내이지만 국민의힘이 3%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것은요. 국민의힘을 왜 지지하느냐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너무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으세요? 제가 오늘 민주당발 기사를 봤는데요. 민주당에서도요, 수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뻐꾸기라고 부르는데 그게는 수박이라고요? 그러면 뻐꾸기와 수박 누가 더 우위인가요? 아무튼 여러분 국민의힘 정말 좋아하세요? 요즘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서 국민의힘 의원만 보면은 박수치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지지도도 47%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47%예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41%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세 번째 이념과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이념과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일단 제일 우선적인 건데, 한 40% 되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의 4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이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을 왜 지지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한 걸 빼면요.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즉 민주당이 싫었으면은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빈약합니다. 이념과 정책이 마음에 드는 것도 빈약한데요.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소속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는 3%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대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념과 정책도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국민의힘을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중에 몇몇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라, 출당시켜라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맞죠. 한동훈과 그 주변 세력들이 지난번에 그런 짓들을 했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랑 지지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41%가 나왔는데, 이제 이것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 이유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네. 확실히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이 30%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 41%인데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이 30%니까는 11%가 앞서죠. 그 다음 이념과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은 우리는 17%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님. 네. 근데 여기는 이념과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자그마치 26%예요. 9%라도 높습니다.
그다음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34%인데 네.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2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념과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더불어민주당, 특히 민주당은요, 생각보다 그 당의 이념을 좋아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념과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이 뭐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의미는요, 민주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고요. 여러분, 근데 민주당의 이념은 뭐예요? 아,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민주당의 이념이 뭐죠? 뭐길래 이렇게 이념을 좋아한다 그러죠? 민주당의 이념은 무엇인지는 민주당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아까 방송 오기 전에 민주당 당원인 일반 국민들 중에서 10명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냥 카톡으로. 네. 왜 민주당에 들어갔어요? 하니까 민주당이란 이름이 좋대요. 네.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의 이념과 정치, 철학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부족한데요. 오히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 당의 정책과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념을 그냥 좋아하는 거다. 네. 그래서 호남의 그냥 일방적인 몰표일 거다라는 10명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세상에 생각보다 좀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물어봤더니 찬성이 53%, 반대가 44%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47%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51%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탄핵 찬성을 반대하는 사람이 44%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도 탄핵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가 있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죠? 플러스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대통령은 탄핵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맹목적으로 탄핵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은 당연히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탄핵은 그냥 정해져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정해져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잘못했으니까 탄핵이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미 헌재가 정해놓고 하니까 탄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4번 기사입니다. 4번 기사 좀 보여주세요. 탄핵 심판, 반환점을 돈 계엄의 재구성인데요. 탄핵 심판이 반환점을 돌았습니까?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탄핵 재판이 다음 주 이제 11일과 13일까지 하면 거의 끝이죠. 네. 18일 날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18일 정도까지는 할 가능성이 많은 거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은 지금 뭐 형사재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래서 열리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반환점이 아니라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왔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을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 저기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누구는 어떻게 진술했고 누구는 어떻게 진술했고 근데 누구는 검찰에서 했던 얘기랑 다르고 공소장하고 진술이 다르고 경찰서에서 한 것과 진술이 다르고 여러분 이 뉴스를 제가 오늘 분석을 했는데요. 진술이 다르고 진술이 배치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거 아닌가요, 정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은 이제 물적 증거죠. 서류나 이런 물적 증거들. 그 다음에 사람의 진술, 인적 증거지. 이것을 결합해서, 과연, 헌법과 법률, 특히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지, 그래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정도의 사안인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의 전제가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 그럼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따질 때는 말한 사람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신빙성이 있는지 믿을만한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A라고 얘기하고 저기서는 B라고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C라고 얘기하고 그죠? 여기서는 갑이 A라고 얘기하고 저기서는 not A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 말을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탄핵 재판이 시작되면서 맨 처음에 탄핵 재판이 시작될 때 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탄핵 재판은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네. 왜 그러냐면 관계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지금 수없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했다는 내용에 따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죠?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무리하게 하면서 결국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와서 증언들을 쭉 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했다라고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진술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네. 여러분은요, 이제 특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거짓말을 잘 잡아내죠. 근데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거짓말을 잘 잡아내요.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엄마 많이 계시잖아요. 엄마는 어떨 때 아이가 거짓말 한다고 아세요? 그러면 자, 정 변호사님. 네. 검사 시절. 네. 어떨 때 거짓말 한다고 잡으셨어요? 범인이? 범인이요?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 뭐 피의자? 피고인?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그래도 어쩔 때 딱 얘 거짓말이다. 눈동자가 흔들릴 때. 아이 그까지는 너무 심리전이고요. 말이 바뀌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이 바뀌면 그렇죠.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내놓으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말이 달라지면. 그쵸? 말이 달라지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예, 여러분 근데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요.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앞에서 한 이야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더 재밌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한 얘기와 오늘 한 얘기가 상반될 때까지는 좋은데요. 진짜 머리 나쁜 거짓말쟁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한 얘기가 오후에 되면 달라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통화 앞에 시작할 때 말과 뒤에 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은 잡는 거예요. 거짓말은 반드시 말이 바뀝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요.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엄마가 너무 재밌어. 엄마가 자식들 거짓말 말이 더듬거리고 눈동자가 대굴대굴 말이 더듬어요. 근데 거짓말 할 때 또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요. 너 햄버거 지금 먹었니? 먹지 말랬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안 먹었어. 이래야 되는데 햄버거? 자꾸 햄버거를 또 물어요. 그럼 아니면은 너 엄마 돈 가져갔니?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돈?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반복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요. 저는 너무 재밌는 사람을 봤어요. 말이 계속 떨리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그 말을 따라서 하거나 질문을 반대로 하는데 판사가 재판관이 아니 네 생각을 더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도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네 생각을 말하지 말란 말이야. 이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들은 얘기를 하냐고. 네가 본 걸 얘기해. 네가 들은 걸 얘기하라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준 얘기 말고 네가 직접 그날 들은 얘기를 하라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린 보통 그러죠. 예 제가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날은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니 왜 네 생각을 얘기하냐고. 어제 수없이 그 반복이 있었어요. 정 변호사님 어제 기억나시죠? 예, 그 곽종군이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죠. 네. 증인이라는 건 뭐냐?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당시에 들은 얘기가 뭔지, 대통령한테 본인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본인의 기억에 뭔지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제 곽종군은 얘기 중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때 기억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 말이 내가 그때 대통령한테 그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런 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어떻게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자기가 들은 기억이에요?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댓글 중에 보니까 거짓말 할 때는 화를 낸대요. 맞아요. 여러분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 네가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은 왜 자꾸 물어요? 내가 여기에 지금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고스란히 몇 가지가 있는데 눈동자가 흔들린다, 화를 낸다, 갑자기 말이 자꾸 바뀐다, 버럭한다, 아니면은 말을 따라한다. 어제 보면요 그렇게 따라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5번 뉴스 보겠습니다. 박선원, 민주시민, 양심군인, 홍장원이 내란 막은 것. 정 변호사님 이건 또 뭔 소리래요? 글쎄 박선원이 민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박선원과 그 김병주 두 의원이 곽종군과 홍장원을 회유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의심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게 민주 시민들과 양심적인 군인 그리고 홍장원이 내란을 막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민주 시민 빼고 여기서 말하는 양심 군인은 곽종군입니다. 그리고 홍장원이 내란을 막은 거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곽종군이랑 홍장원은요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곰곰이 그냥 들으면 말이 그럴듯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맞아요.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게 그동안 주장했다는 게 헌법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드러났죠. 근데 여러분 어제 볼 때요 이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거 너무 티나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군인으로 있었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군인이었어?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 있었어? 여러분 제가 어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대한민국 군인이 이 정도였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이 정도였어? 근데 거짓말하는 걸 저렇게 티나게 하면은 간첩을 어떻게 잡니에요? 자 그런데 6번 보겠습니다. 내란죄 성립 안 돼. 오히려 범죄 실현 막은 것. 아니 하다 말해서 정 변호사님 이것도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이제 내란죄가 성립 안 되고 오히려 범죄 실현 막은 거라고 하는 사람은 경찰 출신의 경찰청장, 조청장, 서울청장이었던 김천청장 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거다. 근데 이거를 계엄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보면 안 된다. 그죠? 치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엄까지 안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거의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7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 워딩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미안합니다. 제가 없어서. 어제 제가 이 두 사람의 영상을 방송하기 위해서 계속 돌려봤어요. 어제 저녁에. 근데 보다가 좀 똑똑하게 거짓말 좀 해라. 제가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이 막 흔들리고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화도 내고요. 나중에는 재판관의 말을 따라하는 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 변호사님. 예, 지금 홍장원과 곽종군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장원이 한 말, 곽종군이가 한 말이, 그쵸? 사실이 아닌데, 걔네들이 말한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유포가 되면서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거기에 쏘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결국은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를 정확하게 직격을 한 것입니다. 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거, 검사를 했던 거, 그냥 한 거 아니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누구죠? 어제 우리 통화했던 석동현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대통령은 그냥 되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맞더라고요.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변호인보다도 말을 더 잘한대요. 여러분 어제 속 좀 시원하셨죠? 그런데 8번 뉴스입니다. 문영배가
SNS 거짓말 의혹에 흔들리는 헌재 신뢰. 뭔 말인지 정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8번 뉴스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그 SNS에 이상한 글들을 과거에 올렸다는 것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뭐 유엔군 묘지 관련된 얘기부터 자기가 우리법 연구에 가장 좌쪽에 있다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영배가 과연 공정한 이 헌법재판을 할 수 있을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문영배가 그러니까는 본인이 과거에 썼던 글들을요 고쳐요. 쓱 고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거인멸? 예,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옛날이랑 내용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 쓱 고쳤죠, 국민의힘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고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문영배가요, 현재 재판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문영배가요, 증거인멸하면 안 되죠.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까 써주신 글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말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염됐습니다. 그건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9번 보면요, 울먹였던 707 단장.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저는 군인이 울면서 나와서 인터뷰 하는 거 보면서요, 자, 와줘래! 그러는 할머니를 옆에서 진짜 봤어요. 식당에서 하필이면 군인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옆에 식사하시던 할머니가 자, 와줘래! 그러는데 제가 웃음이 엄청 터졌었어요. 울먹였던 707 단장. 말이 바뀌었다면서요, 정 변호사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김현태는 국회측 증인이에요. 네.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지난 12월 19일 날 자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곽종군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런데 끌어내라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옛날에는 곽종군이가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까? 그죠? 그 옛날에는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해도요, 옛날에는 참 찾기가 힘들었어요. 인터넷이 발달 안 되고 옛날에 종이신문만 이렇게 나와서 종이신문을 도서관에 가서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말 바꾸는 그 정치인들이 이제 꼼짝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진짜 그래요. 특히 페북이라든지 이런 걸 막 쓰다 보면 나중에 다 남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말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케이블 타이 얘기도 해야 돼요. 네, 하세요. 지금 뭐냐면 김현태가 그때 12월 9일날 기자회견할 때 뭐냐, 이 케이블 타이라는 것을, 자,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포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 타이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요번에 막상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케이블 타이를 갖고 왔다. 왜 말이 바뀌냐고요? 사람을 봉쇄할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12월 9일날 김현태 얘기를 듣고 왜 국민들이나 언론이 흥분했어요?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 타이는 그런데 사람을 뭡니까? 묶으려고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흥분했는데, 사람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러면 12월 9일날 했던 얘기랑 지금 어제 6차 증인신문 때 했던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16번 뉴스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결국은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모니터링을 제가 이제 이걸 하다가 그 눈썹 하얀 우리 이 재판관님이 나중에는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포청청 같기도 하고, 그분 뭐 외모가 범상치 않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눈썹이 이렇게 찍 올라가더라고요. 자, 16번 뉴스 소개해 주세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홍장식이고요. 네. 하나는 홍장원이고, 하나는 곽종군, 이 두 사람이에요. 네. 근데 곽종군이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사령관이잖아요. 뭐 특수전 사령관인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끌어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끌어내? 근데 처음에는 요원을 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원. 그러더니 갑자기 그 요원이 아니고 의원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더니 요번에 이제 법정에 와서는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인원. 아니 무슨 로댕 오뎅 덴뿌라예요? 네. 자, 대통령께서 자기한테 요원을 끌어내, 인원을 끌어내, 의원을 끌어내, 인원을 끌어내.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어떻게 이 말이 같아요? 더군다나 이 요원이라는 표현은요, 지가 언제 쓴 거예요? 김병주가, 지 상사였던 김병주가 사령관실로, 이 유튜버랑 한 두 사람이랑 같이 두 사람이 가서 유튜버를 들고 가서 방송을 했잖아요, 생방송을. 네네. 아까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요, 울먹울먹 했죠. 곽종군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지가 지 입으로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요원. 네. 그런데 갑자기 김병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술적 의원으로 둔갑시켜서 그래서 의혹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원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인원이래요, 인원. 근데 말이 다르지 않아요? 말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25번이에요. 여인영, 홍장원의 체포라는 단어 쓴 기억 없다. 아니 뭘 다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말도 바뀌고 왜 이래요? 그러니까 홍장원도 그런 거예요. 지금 홍장원이라는 사람도 메모장 하나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장 한 장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체포, 어디 구금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뭔가 사람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메모장 지금 볼까요? 네, 메모장 한번 올려봐 주시죠. 자, 제가 카톡에 보냈던 메모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자, 정 변호사님 저거 보세요. 저 메모장이 저게 뭐냐면 이제 홍장원이가 그때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받아 적은 것이라고 처음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냈는데, 자 보세요. 이 자료는 본인이 받아 쓴 자료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본인이 막 받아 썼는데 하도 글씨를 갈겨 써가지고 다시 썼어요? 글씨를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래서 본인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자기가 말을 해서 새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저거를 직원이, 그러니까 직원으로 하여금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저게 받아 적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자기가 메모했다는 글씨를 잘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그 종이를 없애버렸어요. 잠깐만요. 24번 그러면 뉴스 잠깐만 보여주세요. 24번. 24번 기사를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 어제 너무 정신 없었는데 사실은요 내용을 잘 훑어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쓴 말 아니에요. 신빈성 논란. 네. 소개해주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들 중에 아까 뭐 말씀드린 요원, 의원, 인원 관련된 곽종군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진술 부분도 이게 문제지만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는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에서 사실은 비롯됐어요. 응? 자, 홍장원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가요, 자필로 받아 적은 원본이 아니라 보좌진에게 옮겨서 적게 한 메모였어요. 뭐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탄핵당할 때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였어요? 안종범의 수첩이었죠. 안종범의 수첩. 사람들이요, 안종범의 수첩 이렇게 얘기할 때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종범이 그 당시에 옛날에 그때 바로 지시를 받거나 할 때 메모해 놓은 수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그 수첩은 나중에 안종범이 지가 기억을 되살려서 쓴 수첩인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증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 증거로 인정 안 됐어요. 근데 홍장원의 메모도 사실 그 당시에 홍장원의 메모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본인이 자필로 받아 적은 원본이 있었는데 그 원본이 글씨체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버리고
원본이 아닌 보좌관에게 자기가 그것을 보고 옮겨서 적게 한 메모를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죠? 응? 다시 보세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여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다. 국정원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 사무실에 와서 보니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서 보좌관을 시켜 정서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이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소추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고, 대통령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증거에 의해서 올라가고, 정 변호사님, 이거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더 문제 뭐냐면, 그래서 그 보좌관이 쓰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좌관 글씨랑 자기가 흘려 쓴 글씨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까 그 종이요? 종이. 메모지. 네. 자기가 막 흘려 쓴 글자 글씨가, 두 개 있네요. 그쵸. 보좌관이 쓴 글씨가 적혀 있는데, 저기에 말한 체포자 명단, 아니요, 조금, 그 옆에 이름, 사람 이름. 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그죠? 이거는 보좌관이 작성을 했고, 그럼 정 변호사님, 잠깐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저 메모 때문에 한동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한동훈이 빡 돌게 만든 게 저거 아니에요? 딱 동게 사실은 저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홍장원이 직접 한동훈한테 알려준 건지, 홍장원이 박지원한테 얘기해서 박지원이 알려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것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이가 확 나를 체포하려고 하면서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금 방금 기사에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또 조금 더 올려보세요. 보세요. 자, 조금 더. 자, 근데 거기요. 자, 그 아래에 지금 검거 요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거는 자기가 또 추가로 적은 거래요. 자, 보세요. 그럼 저게, 저기 보세요. 자기가 갈겼었던 것에 그 보좌관이 적은 글에 본인이 또 추가한 글이에요. 검거 요청. 그죠? 근데 저 검거 요청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홍장원한테 위치를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치를 좀 확인해 달라. 그런데 홍장원이 맡고 있는 국정원 업무는 해외 업무이기 때문에 무슨 사람들 위치 추적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수사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이나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위치를, 알아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퀘스천이죠. 그죠?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권한도 없는 얘네들한테 검거를 요청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추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24번 뉴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윤 탄핵 소추 촉발시킨 홍장원 메모 헌재에서도 신빙성 논란이라고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는 웃으면서 얘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한동훈이 한마디로 확 돌아가지고 미쳐서 날뛰고 그뿐이 아니라 내란죄가 되고 그러니까 내란죄로 막 이렇게 조사가 되고 쓰나미처럼 됐던 게 사실 저 메모지가 촉매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촉매제가 신빙성이 논란되고 사실은 저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건데 정 변호사님 한동훈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 재판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 그랬더니 생각나는 대로 갈겨 써서 다시 합리적으로 적어놓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21번 보면요. 계엄 증인 진술 윤에 유리하게 급전환. 아예 뉴스 제목이요. 21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뉴스 제목이 저렇게 붙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탄핵 심판 기류가 확 달라지고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통과 의례처럼 진행이 되고 대통령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할 거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런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을 하고 그것을 달리 추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임을 거짓임을 제대로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탄핵은 기정사실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곽종군도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원이 의원이 되고 인원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재판장 말을 따라 하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요. 네. 홍장원도 거기에 지금 검거 이런 얘기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쓴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가피를 하고 나중에 쓰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얘기들도 적혀 있고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확인이 됐죠. 이진우 소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일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그치? 국회의원들이 그 해제,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실질적인 시도가 있었는지예요. 네. 말은 홍장원의 말이나 과거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들리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런 건 하나도 뭡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그다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체포하라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들도 막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는데 누구 하나 체포하려고 누군가가 시도된 적조차 없잖아요, 지금. 말만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웃긴 사람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멋진 사람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여러분, 웃긴 사람 얘기를 해드릴까요? 멋진 사람 얘기를 해드릴까요? 정 변호사님, 어떤 사람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멋진 사람부터요. 멋진 사람요? 네. 자, 저는요, 이분이 이렇게 멋지게 발언하는 걸 사실 최근 들어서 잘은 못 봤었어요. 왜냐면 이분 원래 캐릭터가 약간 로봇 같았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어제요, 제가 이분 뉴스를 딱 보다가 정 변호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멋진 분이었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19번 뉴스입니다. 네. 우리 그 황교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제 뉴스 네. 봤던 얘기부터 소개 좀 해주세요. 황교안 총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나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또 변호사죠. 예, 기자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근데 그 얘기 중에 너무나도 앞에서 멋지게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자들이 살살살살 긁었어요. 예, 서부지방법원 사건 무료 변론에 대해서 이제 네.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사인의 기자가 그 서부지법의 사건에 대해서 무료 변론을 제공하는 것은 전직 총리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법치주의의 한 틀은 따스합니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서 고소당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변론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불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어떻게 불법을 옹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변호사가 하는 일 네, 아니냐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어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법 쪽에서 이렇게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쨌거나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판 속에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황교안 나는 변호사예요 하시던데 황교안 총리가 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요, 참 우리나라의 법조인들 멋있게 나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황교안 이제 변호사라고 본인을 설명한 그분을 보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똑같은 법조인 출신이에요. 요즘 이재명이요,
어제 임종석이 이야기했습니다. 재단이라고 했나요? 재단에 산 제사를 바칠 재물이 되라고 했나요? 예, 예. 아무튼 그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재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26번이에요. 김경수가 복당했어요. 예, 김경수 복당은 이재명이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근데 김경수가 복당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은 가라라고. 근데 이재명이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제일 만만한 사람은 이재명인데. 근데 이재명은 좀 독해요. 네, 이 정도 독한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재명은 절대 안 돼. 그러면서 혹시라도 대선이 벌어지면 우리 쪽이 당선되지 않을까요? 네, 정 변호사님 18번 뉴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대선이 과연 벌어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런 얘기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나 유해치고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좀 대선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쪽에 뭐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한테는 좋은 어떤 자산이라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태균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민주당을 향해서 명태균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주변의 변호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홍준표랑 오세훈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러면서 정치 세대 교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편을 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럼 이 와중에 이 특검은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당은 불감청 고소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보수파의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이 네. 명태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20번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김종인 할아버지는 지금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60몇 프로가 넘을 거다. 한동훈 엄청나게 잘 될 거다 얘기하는데요. 윤 탄핵 기각돼 대통령 복귀에도 직무수행의 회의죠. 저 이 기사 보고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어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겠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나이든 사람의 예견력과 그 예측 능력은요, 뛰어난데요. 김종인이요, 갑자기요, 윤 탄핵 기각돼. 끊어볼까요? 윤 탄핵 기각돼. 그러면 기각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 변호사님 지금 보세요. 저 워딩은 기각된다는 거잖아요. 네, 기각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의 복귀에도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네. 기각이 돼도 대통령 선거하자.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나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이 워딩이 뭐냐면요. 제가 해석해 볼까요? 윤석열 탄핵 기각될 것 같아서 겁나 죽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저 워딩 보니까요. 예. 자, 오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면회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정 변호사님 12번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통이 큰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2번 뉴스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그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뵙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모든 일은 다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하늘은 뭐죠? 민심은 천심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이 결정하는 그 뜻이군요. 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국민이 결정한다. 지지율이 네. 올라가면 탄핵이 안 된다. 그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 대통령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나는 국민의 자존심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민심은 천심이고 그렇죠? 천심이 바로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이 고난을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10번 뉴스입니다. 네. 민주당 좌파 카르텔이 너무 세다. 내가 헌재에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잘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네, 정 변호사님. 네. 헌재에 나가서 그리고 13번 뉴스입니다. 13번. 국민의 자존심 대통령 당당할 것. 헌재 나가기를 잘했다. 자,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뭐 민주당과 좌파 카르텔이 아주 협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어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과
헌법과 법률을 중심에 놓지 않고 정파성을 중심에 놓고 무조건 결론을 정해놓고 신속함을 가장해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뭐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기 직접 나가셔가지고 그죠? 진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건을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멋있게 스스로 변론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콕콕 짚고요. 어떻게 보면은 검사 시절에도 저렇게 멋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어떤 법조인보다 더 날카롭게 말씀하시고 상대가 말을 못하게 이렇게 콱 잡는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헌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무조건 올백은 아니에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가지 않아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득보다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한 적어도 한 10배는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여러분 11번 뉴스인데요. 제일 중요한 뉴스 제가 아껴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신청했었는데요. 사실은 구속 취소할 만했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가 있네요. 명확하지 않은 구속기간 구속 취소 불시로 됐는데 사실요, 정 변호사님이요, 어제 저한테 너무 기뻐하면서요, 세상에 탄원서를 이렇게 많이 냈어요 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 안 하는 건 좀 더 모아서 월요일날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 오늘은 아껴두겠습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탄원서를 본 것은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이고요. 또 여러분이 모두 함께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아껴두겠습니다. 대신에 자, 구속 취소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좋겠죠. 자, 기사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대통령 잠깐만요. 구독 취소가 아니고요. 구속 취소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랐어요. 구독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지금 구독 취소하라고 여러분한테 또 하는가 봐. 너무 놀래가지고요. 자, 구속 취소가 아니고요. 구독은 신청해 주시고요. 구속 취소 신청서입니다. 순간 너무 놀랐어요. 소개해 주세요. 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석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속집행정지제도가 있고, 세 번째가 구속취소제도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변호인단에서 고심 끝에 선택한 첫 번째 카드가 바로 구속취소 신청입니다. 그래서 왜 취소 신청을 했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원래 검찰의 구속기간은 열흘인데 이번에 보아하니 실질적으로 기소를 할 때 구속기간인 열흘을 넘겨서 기소한 불법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구속취소 신청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보실 때요, 지금 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약간의 논란의 거리도 있는 거죠. 논란의 거리가 있죠. 논란의 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구속 적부 심사를 하는데 제가 1월 15일 날, 만약에 1월 15일 날 오후 2시에 구속 영장이 신청이 돼서 적부 심사 신청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구속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에 갔다가 그 다음 날 돌아와서 15일 날 오후 2시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오전 10시에 돌아왔다고 쳐요.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는데 2시라고 합시다. 1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시간이. 오후 2시에 갔다가 새벽 2시에 내봤어요. 그럼 딱 12시간인데
지금 법의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기록이 간 날, 기록이 돌아온 날 하니까 뭐예요? 15일, 16일 하니까 이틀을 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12시간만 빼야 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48시간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36시간을 더 빼게 되는 이 상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체포적부심을 하는 경우에는 네. 간 시간부터 온 시간이에요. 근데 왜 영장실질심사는 간 날부터 온 날이냐 이거죠. 그래서 표현은 날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록이 간 때부터 온 때로 해서 시간상으로 계산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구속기간 만기는 26일이었다. 25일, 24시면 끝났다 적어도. 그런데 그 넘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열흘을 넘겨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구속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오늘 이 많은 거짓말들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한 걸 한번 모아보니까 어떠십니까? 누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너 거짓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쟤네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뭐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거짓말이래요. 그냥 네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밑도 이런 끝도 없어. 식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았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 그러니까요. 아니, 이야기를 아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얘기해주세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예,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재판이 2월 4일 6일 끝나고 이제 12일, 23일 이제 2번 남았는데 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들이 너무 잘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탄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헌법재판만으로 보더라도 뭡니까?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운을 내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더 올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견을 더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은 홍장원과 곽종근 누가 더 재밌었나요? 근데 저는 사실 홍장원은요, 생각보다 조금 더 뺀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테크닉 같은 것도 조금 더 뺀질함이 있는데 곽종근은요, 저는 진짜 이 말이 절로 나왔어요. 곽종건, 넌 내게 웃음을 줬어. 넌 내게 웃음을 줬어.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제 있잖아요. 이렇게 재판장이 얘기하면 재판장을 쳐다보면서 그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네? 네? 막 이러면서. 아무튼 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오늘 그 광고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드셔보세요. 이게요, 향이 되게 진해가지고요, 옆에 놓고 있었는데, 진짜 향이 진합니다. 진짜. 제가, 힘이 나는데요. 방송 1시간 더 합시다. 하나 더 마시세요. 하나 더 마시세요. 자, 구전 녹용 광고인데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아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전 녹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100%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인데요. 사실 제가 충격적인 거. 러시아산인데 나머지는 다 국산이에요. 이거 웬만하면 국산 쓰기 힘들거든요. 아, 진짜로 제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근데 숙지황박, 당귀박, 청궁박, 작약박, 상주박, 복령박, 감초박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 국산이에요.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녔다고 하는데 제가 팁이 뭔지 몰라서 이건 찾아볼게요.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녹용 등 엄선된 국내산 재료를 황금 배합 비율로 다려내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개선에 좋대요. 근데 저는 피로 예방에 좋을 것 같은데 아투TV 구독자만을 위한 파격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아래 번호가 있나 봐요.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딴 건 다 떠나서 저는 이거 두포 먹어도 되니까 정 변호사님 두포 드셔도 오늘 괜찮네요. 저 두포 먹었어요. 예. 근데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홍삼박, 녹용박, 말렸다 그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박박박해서 제가 왜 이게 박일까가 궁금했는데 말렸다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좋은 거래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뒤에
했어. 이것도 있고, 저도 이거 좀 깐깐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삼성화재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저 되게 깐깐한 편이거든요. 째려보고 있었는데, 오늘 제 옷 색깔과 똑같아요. 아무튼, 주문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얇게 썬 것 이런 의미 같아요. 박이. 그 말인가? 말린 게 예, 아니고, 예. 얇을 박자. 네네. 자,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와 축복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즘 강호에 엄청 유명하신 분 방송이 같이 틀어져 있어서, 누유의 적방하장에 오늘 아무도 안 들어오실까봐 긴장했는데요. 1,500명까지 함께 해주신 아투 유유의 적방하장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은 특별히 사랑과 축복과 행운과 그리고 정말 모든 걸 제가 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은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안 볼까봐 걱정 엄청 했어요. 저 나름 소심하거든요. 그리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왜냐면은 저희 아투TV 50만 구독이 좀 넘어가는 걸 제가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 느려지고 있습니다. 구독. 주말 잘 보내시고요.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뿅뿅뿅 사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